지난 10일 부산 지역의 최저기온이 대청동 기상관측소 기준 영하 10.1도를 기록한 데 이어 서구는 영하 14.1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 수억 원짜리 세계적 산업 디자이너의 공공시설물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시설 안내도 없고 여기저기 훼손돼 방치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와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터를 주민들을 위한 텃밭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이 목적입니다. 요즘 지역화폐 사용하면 10%에 달하는 인센티브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혜택 정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부산 지역의 최저기온이 대청동 기상관측소 기준 영하 10.1도를 기록한 데 이어 특히 서구는 영하 14.1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에서는 고드름과 수도관 동파 등 9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9일부터 11일 사이 한파 관련 신고 9건이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10일 오전에는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외벽에 고드름이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제거 작업을 벌였고 서구와 수영구 등에서는 수도관 동파 신고 3건이 접수됐습니다. 수영구의 한 주택에서는 물탱크 배관이 동파돼 도로가 얼어붙었고 지하실이 침수돼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11일 오후 6시 40분쯤 해운대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내부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6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모터 과열로 윤활유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12일 오후 10시 40분경에는 강서구 녹산 산업단지 내 한 자동차 정비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차량 한 대와 타이어 70여 개, 옆 건물 외벽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3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부산기상청은 오는 16일 최저기온 영하 4도의 반짝 추위가 찾아왔다가 17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공공시설물이 설치됐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 지은 시설인데 어떤 설명도 없고 벌써 훼손돼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 새로 설치된 이색 공공시설입니다. 한눈에 봐도 독특한 가로등과 의자입니다. 바다 전망에 딱 걸맞게 딱 너무 멋집니다. 예. 이거는 또 해놔놓으면 비가 와도 그냥 싹 내려가니까 말라지고 이런 딱 멋지게 되어가 있네.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시와 공동으로 진행한 우수 공공시설물 공모 선정작입니다. 시설 디자인에는 세계적 산업 디자이너인 카림 라시드도 참여했습니다. 그는 직접 현장을 찾아 부산의 바람과 파도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자에도 조명을 넣어 야간 경관과 잘 어울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는 부실해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의자의 페인트가 벗겨져 있습니다. 강한 충격을 받아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저기 얼룩도 발견됩니다. 시설의 이름이나 제작 내용 등 어떤 표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바닥에 표지판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국제 공모에 든 비용은 5억 원. 광안리 해수욕장의 가로등과 벤치 외에도 부산역 앞 버스 정류장과 연석 그리고 배전함도 바꿀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올해도 시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 구포동 주택가 한가운데 10년 가까이 쓸모없이 비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주변에 빈집까지 늘어나면서 악취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곳을 주민 텃밭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 구포동 한 주택가로 접어들면 펜스로 둘러쳐진 공터가 나옵니다. 10여 년 전 LH가 빈집을 매입해 철거 후 비워둔 땅입니다. 이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됐지만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무산되고 지금껏 방치돼 있습니다. 주변으로 차츰 빈집들이 늘어나면서 이곳은 악취와 쓰레기, 벌레로 들끓고 있습니다. 여기서 던지고 저기서 던지고 말 밑에 쓰레기 말도 못해요. 말로 왜 쓰레기를 여기 던지노? LH 부지니까 LH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를 하다 보니까 풀이 자라고 쓰레기가 막 주민들이 버리고 가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그 불편함이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상황이죠. 한때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에는 주민 텃밭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체 1,200여 제곱미터 부지 중 일부를 우선 텃밭으로 조성해 마을 어르신과 어린이 등이 참여하는 치유농장으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여기에는 주민단체를 비롯해 북구와 LH,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마트 도시농업 복지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과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꽃과 식물을 재배하는 그런 방법부터 심리적인 치유 상담 다 할 수 있는 복지까지도 다 제공이 될 수 있는 그 치유농장을 같이 경영하려고. 현재 북구는 토지 사용에 대해 LH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1월 중으로 북구와 LH, 부산과기대가 치유농장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는 계획입니다. 북구는 2023년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구포동에 텃밭을 조성해 정부 표창을 비롯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소비 심리마저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를 사용하면 많은 혜택을 챙길 수 있는데요.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혜택 정보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용호동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설 명절을 앞뒀지만 거리가 한산합니다. 드문드문 손님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목 같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전 모두 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 위해 남구가 1월 한 달 동안 30만 원 충전 한도 내 지역 화폐인 5,6도페이 인센티브를 5%에서 10%로 높였습니다. 생각보다 쏠쏠한 혜택에 사용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 5,6도팩은 대형마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재래시장 쓰고 있어요. 상인들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좀 더 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르토페이 풀리고 하면 좀 더 손님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한도액도 1월과 2월 2달 동안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는 도움이 되죠. 조금이라도. 예. 좋아요. 취업 준비로 연휴도 반납할 취준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눈길을 끕니다. 토익과 토플 등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입니다. 영어나 그런 시험 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런 지원 사업을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남구가 1억 원, 부산 진구와 수용구가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다수 기초지자체는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강서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이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돈 벌면서 하기도 그렇고 또 부모님한테 기대는 것도 조금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그만큼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한 번 칠 때 좀 비용이 많이 들긴 하는데 지원해주면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긴 하죠. 지원 시기와 규모, 대상은 구군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활 밀착형 사업들,
잘 알아두면 생활에 보탬이 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중국산 짝퉁 밀반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자루째 쏟아낼 만큼 많은 명품 짝퉁을 들여와 수억 원의 수익을 챙긴 업자가 붙잡혔는데요. 정품과는 구별도 되지 않는 최상급 짝퉁들이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세관 수사관들이 한 창고를 덮칩니다. 창고는 명품 옷과 신발, 가방 등으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명품 모두 짝퉁입니다. 부산 본부 세관은 상표법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대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중국에서 짝퉁 명품 만여 점을 밀수입했습니다. 도용된 브랜드만 34개, 정품 가격으로 치면 200억 원이 넘습니다. 중국 거래처에는 정품과 구분되지 않는 재질과 디자인이 똑같은 이른바 스페셜 A급 상품을 주문해 국내에 유통시켰습니다. 모자부터 신발까지 품목을 가리지 않고 짝퉁을 밀반입하였습니다. 마감이나 박음질 상태를 보셔도 크게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짝퉁 제품은 정품의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했고 판매 수익은 7억 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적발될 것에 대비해 이 중 6억 원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나눠 숨기기도 했습니다. 세관은 A씨가 보관 중이던 100억 원 상당 짝퉁 상품 5천여 점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비슷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는 24일까지 설 명절 전 2주간을 따뜻한 설 명절 보내기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시는 먼저 간부 공무원과 본청, 사업소 전 부서를 통해 85개 사회복지시설에 성금과 성품을 전달합니다. 노숙인 시설 4곳에는 차례상 경비를 지원해 합동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하고 홀로 사는 노인 3만 2천 세대를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씩 명절 위로금과 경로당 2,400여 곳에 한시적 특별 운영비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강서구는 오는 16일 올해 첫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합니다. 강서구청 1층 구민홀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부산 중구 소재 주식회사 해양공사가 참여해 검수사 5명을 모집합니다. 1일 2조 2교대 부산신항터미널 근무 조건으로 구직자는 이력서 등을 제출하고 당일 면접이 이뤄집니다. 부산시가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로 불리는 CES 2025의 단독관을 운영하고 부산의 혁신기업 23개사의 기술과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 2025입니다. 부산시가 이곳에 첫 단독관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통합부산관으로 혁신기업 23개사가 참여해 25개 부스를 운영합니다. 이번에 참여한 우리 부산 혁신 기업들 가운데에도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 얼마든지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얼마나 잘 홍보를 해내고 또 이 마케팅 지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는 이번 전시에 팀 부산이란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기업 지원을 위해 부산경제진흥원을 비롯한 정보기술 관련 기관들도 참여했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영어로 기업 활동을 설명하고 온라인을 통해 접촉한 글로벌 투자자와 현장 상담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참여 기업들로 구성된 팀 부산을 결성하고 사전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또 CES 혁신상 지원 기업의 모집 기간을 당기고 기업별 1:1 맞춤형 지원 전략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개에 그쳤던 CES 혁신상을 올해는 역대 최다인 7개를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가전제품하고 이런 훌륭한 전시관이니까 여기서 혁신성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무튼 자신감을 가지고 또 여기에 참여한 그 자체만으로도 나름 브랜딩이 되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보는데. 한편 올해 CES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열렸으며 세계 160여 개 나라에서 4,800여 개 기업이 참가했고 이 중 우리나라에서만 1,0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교육청이 수업 전 운동을 통해 두뇌를 깨우는 아침 체인지에 이어 올해 독서 체인지에 나섭니다. 평일 저녁과 주말 학교 도서관을 개방해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다양한 독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별빛 도서관이 문을 엽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평일 저녁 시간과 토요일, 학교에서 가족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별빛 도서관입니다.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학교를 개방한 겁니다. 보수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8개 학교 도서관이 개방됩니다. 책 읽고 과자 먹고 놀았어요. 저녁에 오니까 가족이랑 소통할 수 있는 게 좋았어요. 여기서도 책 읽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고 그 와본 적도 있으니까 더 좋고 재밌어요. 별빛 도서관에서는 독서 여권을 발급해 책 읽는 재미를 더하고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교 측은 학기 중인 지난 1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결과 하루 최대 10가족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시간과 주말에 도서관을 개방한다고 해서 사실은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놀라시는 부분이 있으셨는데 막상 오셔서 이용을 해보시니까 학부모님들끼리도 소통이 되고 또 아이들이랑 와서 저녁 시간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라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야간 이용 가족을 위해 조명시설과 안락한 독서 공간 등을 학교에 지원하고 안전시설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지난해 해운대구도 소멸위험 지역에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동별로 뚜렷한 양극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해운대구가 인구 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인구정책팀을 신설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37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저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소식은 지역 내 큰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해운대구 65세 이상 인구는 22%인 반면 청년층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역 2, 3동과 반송 1, 2동을 중심으로 인구 유출이 심각해 소멸 고위험 수준을 보여 동별 인구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 인구 유출, 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에서 저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더군다나 최근에 더 많은 정책들, 인구 감소 대응 지역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떤 쇠퇴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것이 대부분 다 이제 인프라 정책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네네. 그런 정책 방향성과 타겟팅 다 잘못됐. 해운대구는 인구 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 정책팀을 올해 신설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인구 위기 감소 위기는 저희가 국가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저희 그 해운대구도 저출산 고령화나 그다음에 청년 세대 특히 지역에서는 청년 세대 유출로 인한 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에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해운대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구 정책과 생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시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 인구 유출이 심각한 반송 지역 내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해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반송 종합 사회복지관에는 오는 4월 개소를 목표로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인 들락날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인 미래공간 꿈 나눔터는 내년 9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부산 전역으로 확산된 소멸 위기 속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이끌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요즘 산책로나 황토길에서 맨발로 걷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젠 각 지역마다 맨발 걷기 성지가 있을 정도인데요. 겨울철에도 맨발 걷기 열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맨발로 걸을 때 주의할 점을 전해드립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계절과 날씨를 가리지 않고 맨발로 걷는 사람들. 이들은 오히려 추울 때 걷는 게 제맛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기온이 영하 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매서운 강추위 속에서도 양말을 벗은 사람들이 맨발로 흙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도 올겨울이 처음인데 내가 동상에 있어가 좀 찹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자유전자가 전기전자는 차가운데 습기에 더 잘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추운 줄 차가운 줄 못 느끼겠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여 있는데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 위를 맨발로 걷기도 합니다. 사람들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은 뭐 미쳤다 해요. 이 추운데 동산거리를 왜 건너가겠네. 그냥 맨발로 돼서 모르는 사람들 아무 지식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한 말하고. 대구에서만 현재 30개가 넘는 맨발 걷기 동호회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년 새 동호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체력도 좋아지고 노화의 속도도 좀 느린 것 같고 또 그리고 애들 다 독립시키면서 여자들은 빈둥지 증후군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전혀 없고. 겨울 맨발 걷기를 할 때는 무엇보다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초보자는 10분 내외로 걷는 것이 적당하고 자기 수준에 맞게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발을 씻을 때는 뜨거운 물보다는 찬물을 쓰는 것이 동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겨울 맨발 걷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얼얼한 발을 따뜻한 물에 씻거나 또 따뜻한 온돌방 같은 데 발을 넣으면 급격한 그 발 온도의 차이로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찬물에 씻고 한 20-30분 지나서 이제 발이 얼얼할 상태가 다 이제 완화되면 그때는 따뜻한 물로 씻어도 돼요. 전문가들은 날씨가 추울수록 거친 흙바닥은 피해야 하고 또 얼음 등에 발을 다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